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러 부작용 중에 뭉침 덩어리 결절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내용이 인기글입니다. 원인에 대한 얘기가 1탄이고 치료가 2탄이 있는데 때를 봐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도 않을까. 결절에 대한 논문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공부했고 치료하던 것들에 정리도 됐고 해서 이 논문을 좀 토대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필러를 맞고 나서 뭉치거나 덩어리져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결절이라고 하고 검색을 하실 때는 뭉침, 덩어리, 결절, 만져짐 뭐 이런 식으로 검색들을 하시더라고요. 코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사진 있죠? 이런 식 이마에 콩알처럼 만져지거나 입술 안쪽으로 이렇게 비치면서 뭉쳐 있거나 아니면 미간 사이에 덩어리져 있거나. 필러가 그러면 왜 뭉치는가? 이 뭉치는 원인은 첫 번째로 주입을 할 때 골고루 펴서 넣어야 되는데 한 군데 좀 더 많은 양이 들어가서 이렇게 뭉치는 주입할 때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입할 때는 괜찮은데 주변부 움직임 때문에 몰려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다 골고루 잘 넣어서 위치를 잘 차지하고 있다가 필러가 없어지는데 자라온 조직은 남아있고 필러만 사라져서 조직 반응이 생겨서 뭉쳐지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로는 만성 염증성 또는 유가종성 결절이 돼서 뭉쳐지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필러가 축적이 된 경우는 시술 부위상 주름을 좀 들어 올려야 된다거나 하는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 시술을 하면서 이렇게 뭉쳐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필러가 조직과 반응을 했다기보다는 뭉쳐서 덩어리를 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몰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져서 딱 꾹 눌러주거나 녹이는 주사를 쓰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필러가 이동하는 경우, 처음에는 제대로 잘 들어간 층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필러가 이제 쏠리게 되는 거죠. 이마 필러를 하고 나서 미간이나 눈썹 위에서 필러가 이마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주름의 주변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뭉치는 경우가 있고, 입술 필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하고 우하고 하면서 이렇게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몰려서 덩어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자주름 필러 경우에는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딸려가서 이동해서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생긴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 모양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놔두거나 모양이 퉁퉁하고 신경이 쓰이면 녹이는 필러를 썼을 경우에는 녹이고 안 녹는 필러를 썼을 경우에는 짜내거나 빨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하고 나서 재시술을 할 경우는 보톡스를 사용을 해서 움직임을 줄여주는 치료 옵션을 같이 사용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데, 입주인은 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필러가 조직을 유도해서 필러가 없어져도 유도가 된 조직이 남아서 덩어리나 결절로 유도가 된 경우, 이거는 유가종이나 바이오필름 이런 걸로 이제 혼동이 될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을 내는 의사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생각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에는 포함을 시켰었고,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가 세포 주변의 기질 조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러 주변으로 조직들이 생겨서 치환이 돼서 볼륨을 유지한다, 이런 개념의 필러가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필러가 있었습니다. 이런 필러 때문에 나온 개념이긴 한데 꼭 이 필러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히알루론산 필러 중에서도 오래 가도록 만든 경우에 비슷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고, 녹는 필러를 계속 한 자리를 재시술을 하다 보면 필러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뭔가 조직이 유도가 돼서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임상적으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녹는 필러라 하더라도 그 필러가 없어져도 그 밑에 어떤 조직이 유도되고 있진 않는가라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유가종 그래뉼로마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유가종과 유가조직 서로 다른 거다. 유가조직은 조직이 재생이 되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현상이고, 유가종은 이물질 생긴 거를 몸의 면역체계에서 청소를 하고자 하나 그 이물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물질의 주변을 면역세포가 둘러싸서 생기는 특별한 조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가조직과 유가종은 다르다. 이렇게 보면 이물질을 제거하는 상피양 세포라고 해서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물질을 먹고, 이게 그 유가종의 조직학적 진단 소견입니다. 유가종은 조직학적 진단 소견이지 임상적으로 유가종이라고 하는 거는 둘이가 있습니다. 이 조직 소견은 폴리메틸 메탈크릴레이트 성분의 필러를 썼을 때 그 주변에 생긴 그래뉼로마, 그 유가종을 조직학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에피셀리오이드 셀들이 아주 멀티플하게 보이고 있죠. 다섯 번째로 이제 바이오필름이라는 게 있는데, 필러 주변으로 바이오필름
바이오필름 어떤 막이 형성이 돼서 덩어리지거나 뭉쳐 보이고 결절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오필름이랑 유가종은 서로 연관이 있고 그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 정립되는 과정입니다. 의사마다 의견도 다르고 치료 견해도 좀 다릅니다. 바이오필름은 세균의 덩어리인데, 바이오필름의 구성 세 가지 요소: 1. 자라는 미생물의 집합체, 두 번째 플랑토니칼리 자라는 유기체, 세 번째로 호스트 숙주의 컴포넌트가 거기에 합쳐진 겁니다. 피브린이나 혈소판이나 면역 글로불린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것들이 섞여서 어떤 필름 보호막을 형성을 하는 거죠. 필러가 덩어리지고 뭉치고 결절이 되는 세분화해서 5가지에 대해서 봤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웠고 3번, 4번, 5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확립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까지 내용 이해하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걸 구분을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그거는 의사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결절이 만져졌을 때 심플하게 뭉친 거나 그런 거면 이제 녹여서 이제 해결할 건지, 아니면 염증성인지 바이오필름에 관련된 문제인지 유가종인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는 치료를 선택을 해서 잘 치료를 해야 되고, 특히 염증성 결절인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균의 감염인데, 그거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단하는 시스템도 다 되어 있으니까 해결 안 되는 염증성 결절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문의를 해주시거나 하면 좀 도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라벨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